호박벌은 태생적으로 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졌다. 몸통은 크고 뚱뚱한 데 비해 그 날개는 너무도 작고 볼품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체 역학 이론상 호박벌의 작은 날개는 충분한 양력을 받을 수 없고 날개는커녕 이론상 떠있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호박벌은 모두가 날 수 없다는 이 날개로 하루 평균 수천 리를 날아다닌다고 한다. 어떻게 호박벌은 날 수 있게 된 걸까? 호박벌에게는 꿀을 채취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이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잘 날아야 했다. 잘 날려는 그 일념은 날개 안쪽 근육의 현저한 발달을 가져왔고 초당 250회의 날갯짓은 결국 자기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었다. 내가 가진 날개가 작고 부족하고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호박벌이 수천리를 날 수 있는 건 대단한 날개를 가져서가 아니라 날갯짓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속상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한 날갯짓을 멈추지 말자.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의 책 읽는 자작입니다. 2달인 8주를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 있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다음 주면 와 벌써 4주차인 거 있죠. 이곳에서 허락된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남은 시간은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하고 사는지 말씀드려 보려고요. 나무님들 막 웃으실지도 몰라요. 누구나 그랬을 텐데요. 저는 꿈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따뜻한 방바닥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토요 명화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꼬불랑꼬불랑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랬어요.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른 공부는 평균 이하였어도 학창시절에 영어만큼은 그래도 참 씩씩하게 열심히 해왔단 말이죠.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도통 공부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이쿠 그게 내 꿈이었는데 여전히 별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영어가 거의 준공용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1대1 회화 수업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바기오의 평균 기온이 1년 내내 18도 정도여서 이제 기온이 참 쾌적하고요. 대도시가 아니라서 공기도 나름 괜찮습니다. 이곳 학원을 다니려면 학원 기숙사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거든요. 자, 얼마나 좋으냐면 하루 3끼가 준비가 되고요. 일주일에 1번 정도, 2번 정도는 방에 청소도 해주세요. 물론 비용이 조금 들지만 세탁도 해주세요. 저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학창시절에 부모님들이 그랬잖아. 야 이놈들아, 니들이 할 게 뭐 있어? 밥 먹여줘, 재워줘, 빨래해줘. 그냥 니들이 할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어. 근데 그걸 왜 안 해? 그죠? 물론 상황이 아주 똑같진 않지만 지금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은데 그냥 공부만 하는 건 참 괜찮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후에는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또 공원을 자주 걷습니다. 어제 저녁에는요, 밤마다 열리는 그 길거리 장이 열리는데 이제 나이트 마켓이라고 불려요. 예, 이 지역의 그 특유의 로컬 음식들도 먹어볼 수 있고 또 이런 저런 뭐 옷도 팔고 구경할 게 되게 많았어요. 어제 속옷도 사고 뭐 수건도 사고 그렇게 한참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 다니면서 풍경들을 카메라로 담는 겁니다. 야, 이런 건 우리 나무님들 보여드리면 좋아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다정한 아저씨 자작은 이곳에서 정말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 뭐 어디 써먹을 만한 것도 없는 영어 공부지만 그래도 제 꿈이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도 꿈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밥 3끼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제때 챙겨 먹고 운동도 즐겁게 할게요. 그래야 또 힘내서 나무님들한테 좋은 책 많이 읽어드리죠. 오늘 소개할 책은요, 2021년에 발간된 책 실컷 울고 났더니 배고파졌어요 입니다. 지은이 전대진, 펴낸 곳은 넥서스입니다. 글 가운데에 이 문장이 가슴에 오래 남네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참 맞는 말이죠.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 선택이 당신에겐 정답이다. 똑같은 꿈을 품은 세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다. 똑같이 주어진 위기 앞에서 그들은 오래도록 고민하다가 결국 각자가 다른 선택을 내렸다. 첫 번째 사람은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밀고 나갔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에 잠시 다른 길로 가보는 유연함이 있었다. 세 번째 사람은 오랜 목표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담대함이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셋 중에서 누가 옳았을까? 그런 건 없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당신이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내린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그 자체로 가장 가치 있는 거다. 애초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교실 안에서 풀던 시험 문제에서나 정답이 있지. 인생에서는 그런 게 없다. 당신이 내린 선택이 당신에게는 정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인생이다. 첫 번째 사람은 계속 버티고 밀고 나가면서 인내를 배울 거다. 두 번째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지혜를 배울 거다. 세 번째 사람은 새로운 길을 도전하면서 용기를 배울 거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당신은 무언가를 배울 거고 그건 당신을 더욱 강하게, 지혜롭게, 용감하게 해줄 거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은 나와 상대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 줄 때는 받을 기대는 내려놓고 줘야 내가 계속 행복할 수 있다. 받을 때보단 줄 때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행복하기 위해 준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주고 나서는 바로 잊어버리자. 기대하지 않아야 실망은 줄어들고 생각하지 못한 감동이 찾아오더라. 꼭 기억하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잘못은 그가 했는데 사과는 내가 할 때가 있다. 이는 나도 마찬가지일 거다. 소중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선 어느 한쪽이 더 참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 같다. 대개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사람이 한다. 모든 순간이 나였다.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그는 한 질문을 받았다. 여러 작품들이 모두 히트를 쳤는데 그중 최고로 꼽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는 대답했다. 다음 작품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이들이 들어본 내용이다. 만약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다면 과연 그가 마지막 작품입니다 라고 답했을까? 내가 그였다면 모든 작품이 곧 나였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 같다. 작품 하나하나에 내 모든 걸 쏟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의 역사이고 일생을 거쳐 완성될 작품과 같다. 살아있는 한 완성되는 건 하나도 없다.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을 받곤 하지만 과정과 결과는 절대 별개가 아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결과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고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다. 과정이라는 말은 채플린이 세상에 없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쓸 수 있는 말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오직 나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내가 보낸 하루가 곧 나다. 모든 순간이 나였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왜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 내 현실을 벗어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었다. 하지만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나를 묶고 있는 멍해 같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할 때, 그 안에서 배우고 극복할 때 자유는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다. 자유는 내 결단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였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면 불행한 인생일까? 내가 지금 그다지 불행하지 않다면 이미 그게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존경하는 분에게 고민을 얘기하자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난다. 대진 씨,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꾸 일과 삶을 구분하려 한다. 인생의 절반은 잠자는 시간이고 나머지 절반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일을 한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고 과정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 일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의 절반 동안 불행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내가 봐야 할 곳을 보면서 살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카레이싱을 배우고 싶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는 어느 날 전문 코치를 찾아갔다. 훈련 받는 첫날 엄청난 속도에 압도돼 그는 정신이 없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차가 미끄러졌고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 자꾸 벽을 신경 쓰게 됐다. 하지만 벽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딪힐 것 같은 공포감은 자꾸만 커졌다. 그때 옆에 있던 코치가 그 남자의 머리를 잡더니 그가 가야 할 방향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 코치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벽을 보지 말고 가야 할 길을 봐. 벽에 충돌할 것만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도 억지로 계속해서 가야 할 길만 보며 운전하자 얼마 후 자연스럽게 핸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결국 안전하게 고린 지점에 도착해 차를 세웠다. 벽을 피하려고 하면 벽에 부딪힌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 벽에 부딪히지 않고 고린 지점에 도착한다. 전문 레이서들은 이를 잘한다. 자신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차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이다. 두렵더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내 시선과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벽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다. 그 길 끝에 원하던 꼬린 지점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벽을 보면 안 돼, 길을 봐야 해 라는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몸으로 바로 쉽게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계속 벽을 두려워하며 운전하는 사람과 가야 할 길과 목표를 보려고 억지로라도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결말은 전혀 다르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바라보는 꿈에 가까워지고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간다. 마음에 꿈을 담으면 갈수록 꿈을 담는다.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담으면 사랑하는 만큼 그를 닮아간다. 마음에 뭔가를 담는다는 건 그걸 계속 바라봤다는 거다. 그냥 뛰어. 가슴은 따라 뛰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유명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해낼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깨닫고 채우고 내가 성장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면 우선 나에게 주어진 일부터 제대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나 자신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낼 때, 성장한다고 스스로 느낄 때 행복하다. 그러한 성장이 축적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슴 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스갯소리로 맨날 가슴이 뛰어야 하면 그러다 심장병 걸려 죽어 라고 말하곤 했다. 더 이상 가슴 뛰는 일을 찾아 헤매지 말자. 그냥 열심히 뛰다 보면 가슴은 따라서 뛴다.
이 세상에 가슴 뛰는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가슴 뛰게 사는 사람이 그냥 일을 할 뿐이다. 상처는 스토리가 되고 어렸을 적의 일이다. 어머니가 아파서 외갓집에 누워 있었다. 외할머니가 죽을 쑤었는데 내가 직접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그만 사고가 났다. 금방 전까지 펄펄 끓고 있던 죽 그릇을 가지고 가다 뜨거워서 그만 그릇을 놓쳤다. 죽 그릇이 내 발등으로 떨어졌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며칠 내내 커다란 물집이 생겼고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흉터 자국이 남아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아파서 아무 생각도 안 났지만 지금 내 흉터들을 보면 그때의 고통은 생각나지 않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던 어머니의 모습만 생각난다. 살면서 겪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아픔과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와 자국을 남길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은 곧 지나간다. 고통이 지나간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삶은 모든 아픔 뒤에 그 사람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함께 선물한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를 죽이지 않을 정도의 고통은 소중한 무언가를 가르쳐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 같다. 말의 힘. 당신은 잘 될 사람,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사람, 결국엔 더 잘 될 사람이에요. 말의 힘을 믿어봐요. 중요한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불쑥 몰려올 때에면 이렇게 외쳐보자. 와, 설렌다. 생각하는 걸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맞다. 설렌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의 뇌는 그 떨리는 긴장감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설레서 떨릴 때와 긴장돼서 떨릴 때 몸이 받아들이는 증상이 같기 때문이다. 말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내 말 바꾸는데 돈 안 든다. 새는 떨어질 것을 알고도 날개를 움직인다. 이른 아침이었다. 집 밖을 나와 걷는 중 참새 소리가 들렸다. 참새 8마리가 전봇대 사이로 연결된 전깃줄에 일렬로 앉아있다가 한 마리가 날기 시작하자 이어서 7마리가 따라간다. 그런데 이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신기한 점을 발견했다. 왜 새들은 날아갈 때 곧바로 하늘을 향해 비행하는 게 아니라 잠시 아래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 가만 생각해보면 나무에 둥지를 튼 새들이 자신의 둥지를 떠날 때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 곧바로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헤르만 헤세. 자신의 둥지를 떠나는 사람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과 문제 속에 자신을 던지면 누구나 먼저 내려간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건 의심과 침체, 좌절과 실패일 것이다. 이때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과거의 경험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한 비행을 시도하는데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다. 하지만 새가 날갯짓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떨어지다가도 다시 위로 올라간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힘이 꼭 필요하다. 둥지를 떠날 수 있는 용기, 비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날갯짓을 안 멈추는 지속.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떨어질 것이 두려워 둥지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나를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나 자신이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도 나 자신이다.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은 뭘까? 내가 가슴속으로 바라고 원하고 꿈꾸던 내 모습을 현실에서 만나게 해주는 거다.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나아갈 기회를 나에게 선물해 주는 거다.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지금 배우고,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지금 해보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고,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